자, 이제 닮은 도형인데 합동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돼. 닮은 도형을 배우면. 자, 우리가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보통 너희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랑 닮았을 때 닮았다라고 하면 너는 엄마랑 되게 많이 닮았다. 아빠랑 닮았다. 이런 얘기 듣잖아. 그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걸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땠을 때 닮음이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A, B, C하고 D, E, F 두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두 배 확대시켰더니 삼각형 DEF랑 일치가 되고, 반대로 삼각형 DEF는 2분의 1배를 했더니 두 배 줄였더니 얘랑 일치가 돼. 그러면 작은 도형을 확대하거나 큰 도형을 축소해서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리는 이런 두 도형들을 서로 닮았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합동은 크기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닮음은 합동은 아니지만 얘를 확대해서 같아지고 얘 큰 도형을 축소해서 일치가 되고 완전히 포개어지면 이 두 도형을 우리가 닮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닮았으면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이게 닮음의 기호야. 그러면 이 닮음의 기호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맞나? 또 영어 쓰다 녹화 중인데 망신 나갈 수도 있겠다. 이거 시밀러 맞지? 아니면 녹화 삭제해야 돼. 쌤 창피하니까. 맞지? 이거 아니야? SIMILLAR 시밀러 단어 몰라? 너네 이 단어 빨리 모르는 사람 손들어. 알아? 이거 철자 맞아 틀려? 연우 맞아 틀려? 맞아? 이게 비슷하지나는 단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첫 스펠링이 S잖아. 그 S를 이렇게 가로로 눕혀갖고 만든 기호야. 실제로.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닮음의 기호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랑 DEF랑 이렇게 닮았다라는 건 얘가 작은 삼각형이면 얘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면 DEF가 되고, 큰 삼각형은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면 ABC와 일치할 때 두 삼각형은 닮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합동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닮음일 때도 A, D 요 순서 있지. 꼭지점 A는 꼭지점 D랑 대응해. 첫 번째는 첫 번째랑 대응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랑 대응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끼리 대응해.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써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대응각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A 꼭지점에 D가 대응한다라는 거, 각 A랑 각 D가 대응하는 대응각이 돼.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끼리 대응하니까 B는 2랑 대응하겠지. 그러면 각 B는 각 2랑 대응각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지. 그러면 C는 F랑 대응해. 근데 이 대응각의 크기는 같겠지. 얘를 축소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일치하려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닮았으면 대응각의 크기는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대응변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봐봐. A, B,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A, B의 변은 얘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루어진 DF가 대응해. 그러니까 이 A, B에 대응하는 대응변은 DF야. 근데 만약에
요 길이가 2야. 근데 요 길이는 4야.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4가 되는 거고 얘를 2배 축소하면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나머지 변도 봐봐. BC 변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얘도 두 번째, 세 번째인 EF가 대응하니까 BC의 변은 EF랑 대응해. 그럼 이게 서로 대응변인데 얘가 3이면 얘는 6이라고 해봐. 그러면 마찬가지지. 이 BC라는 변을 2배 확대하면 6이 되고 이 6을 2배 축소하면 3이 돼. 그지? AC는 뭐니? 첫 번째, 세 번째 점으로 이루어진 변은 얘도 첫 번째, 세 번째가 대응하니까, 그지? 변 AC는 DF가 대응하지. 그러면 AC랑 DF가 서로 대응변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4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변을 다 2배, 2배, 2배 확대하면 얘랑 포개질 거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을 모두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 A, B, C랑 포개지겠지? 이랬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하고 닮았다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쓰고 요 순서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두 번째는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 얘는 2고 얘는 4지. 얘는 3이고 얘는 6이지. 같지 않잖아. 그지? 근데 뭐가 같은지 봐봐. 이 A, B 대 DE는 길이의 B를 나타내면 2대 4고 BC 대 EF는 3대 6이고 AC 대 DF는 4대 8이지.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지. 결국은 1대2, 1대1, 1대2지. 그지?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면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대응변이 같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응변의 길이의 B가 모두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대응변의 길이의 B, 대응변의 길이의 B, 대응변의 길이의 B인데 얘네들은 다 뭐냐? 1대2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잘 들어봐봐.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모두 일정하고 그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저 두 도형의 닮음 B라고 해. 닮음 B. 그러면 이 닮은 B가 1대2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1, 2라면 얘는 2에 해당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B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얘보다 얘가 2배 큰 거야 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면 닮은 도형의 성질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대응변의 길이의 B는 모두 같은데 그 같은 대응변의 길이의 B를 우리는 그 두 도형의 닮은 B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했지? 대응하는 변 찾을 수 있고 대응각 찾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에 맞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 두 도형이 닮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A, B, C인데 얘는 뭐 E, F, D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 순서를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A는 D랑 대응하고 B는 E랑 대응하고 C는 E랑 대응하면 그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게 써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이건 잘못된 표시야. 이해했지? 그래서 요 순서에 맞게 써줘야 한다. 그 다음에 닮은 견 이렇게 써.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호 좀 한번 봐봐. 같다라고 쓰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또 지금 이제 배운 거 이렇게 쓰기도 해. 차이를 이제 볼 거야. 첫 번째 거는 이건 의미가 뭐야?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어떤 의미야 이거는? 뭐가 똑같다? 넓이. 생긴 건 달라. 생긴 건 다른데 넓이가 같다는 거야. 이걸 쓰면.
넓이가 같다. 그럼 넓이가 같은 건 이런 거지 뭐. 삼각형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4고 여기 2야. 얘가 2고 이게 4야. 그럼 넓이 구하면 똑같이 4, 4지. 맞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은 같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넓이가 같은 거지 생긴 거 달라. 합동도 아니야. 닮음도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같다라고 표현하면 넓이가 같은 거고 세 개로 표현하면 합동인 거야. 그지? 그럼 합동의 의미는 모양도 같고 크기, 넓이도 같다. 이게 합동인 거야. 그지? 그리고 지금 배운 이 닮음은 뭐는 틀리고 뭐는 같은 거야. 크기는 틀리고 모양은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양은 같고 그지? 그 다음에 크기는 다름. 이게 닮음인 거야. 그러면 이 다른 크기가 몇 배야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닮음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처럼 얘네들 우리가 구해봤을 때 이렇게 1대2가 나오면 이게 의미는 뭐냐면 얘보다 얘가 2배 큰 거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표현도 이제 다 정리해야 돼. 넓이만 같은 거야, 합동인 거야, 이건 닮음인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넓이가 같을 때는 꼭지점의 순서를 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합동이나 닮음을 얘기할 때는 이 순서대로 대응하는 꼭지점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걸 내 마음대로 써줘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하는 변을 찾을 수가 없어. 알겠지? 첫 번째, 두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대응한다. 이렇게 똑같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 순서는 반드시 맞춰서 써줘야 된다. 됐지? 자, 그럼 우리 52페이지 한번 문제 풀어볼까? 막히면 얘기해. 자, 항상 닮은 도형이 되는 도형들이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에서 좀 있거든. 자, 봐봐. 첫 번째는 정, 다, 각, 형. 정다각형이라는 건 요 다에다가 3, 4, 5, 6 넣으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애들이 정다각형이야. 근데 정삼각형 봐봐. 자, 요만한 얘가 60도, 60도, 60도지. 근데 큰 거 있어. 근데 이렇게 정삼각형이 60도, 60도, 60도겠지? 근데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요 길이랑 같아지도록 이렇게 축소하면 얘도 축소가 되고 얘도 축소가 되면 닮을 수밖에 없지. 각의 크기는 60, 60, 60 똑같으니까 대응각이. 맞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지. 요 작은 정사각형하고 요렇게 큰 정사각형이 있다 쳐봐. 그럼 얘 큰 거를 얘랑 같아지도록 길이를 줄이면 네 변의 길이는 다 똑같아질 거고 네 각의 크기는 이미 다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끼리도 반드시 닮을 거야. 그러니까 정다각형 끼리는 항상 닮은 도형이 돼. 그리고 그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는 요 변 대 요 변의 길이의 비가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돼. 이해했지? 그래서 정사각형 다 돼. 그러면 입체 도형으로 가볼래? 입체 도형으로 하면 정다각형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서 5개? 정다면체지. 입체 도형에서도 서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우리는 그걸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데 정다면체는 우리가 중1 때 5개 배웠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지? 걔네들 길이는 항상 닮았어. 그 다음에 또 원. 원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고 쳐봐. 그러면 이 원하고 있는데 이 반지름이 1이야. 얘는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얘를 반지름을 3을 1만큼 줄여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이 생겼겠지. 얘를 3배 늘려고 반지름을 키워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랑 똑같이 포개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 길이는 반지름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는 반드시 포개어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원과 원은 항상 닮은 거야. 근데 얘는 평면 도형이잖아. 그럼 입체 도형을 하면 뭐도 있을까? 9도 있어. 0. 9랑 9는 항상 닮았어. 닮은 비는 결국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크기의 비고 닮은 비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끼리는 항상 닮았는데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 막 직각이라는 건 직각 삼각형 중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래? 그러면 만들어 보면 얘가 직각 이등변 더 큰 거 만들면 직각 이등변. 각의 크기가 같아야 포개질 수 있는데 직각 이등변이면 요것도 45도고 요것도 45도지. 얘도 45도고 나머지 이 각도 45도지. 그럼 얘를 축소시키면 얘랑 포개질 거고 확대시키면 얘랑 포개질 거 아니야. 그냥 직각 삼각형은 안 되지만 직각 이등변이 되면 각의 크기가 90, 45, 45, 90, 45, 45 같아지니까 큰 걸 줄이거나 작은 걸 확대시키면 반드시 포개질 수 있어. 맞지?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혹시 부채꼴끼리는 항상 닮았니? 부채꼴끼리? 아니지. 그죠? 자, 왜 감이 안 오는 건 만약에 요게 30도고 요게 2라고 쳐봐. 그 다음에 또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얘가 뭐 120도고 요게 4라고 쳐봐. 그러면 선생님 얘가 반지름이 4니까요 2배 줄여서 얘랑 갖다 포개어 볼게요. 그러면 포개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2배 줄여서 얘를 2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왜? 얘는 중심각이 30도고 얘는 120도니까 이 중심각이 30도보다 훨씬 큰 조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부채꼴끼리는 닮을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만약에 중심각이 같다면 자, 이게 30도고 얘는 2고 얘도 요게 중심각은 30도고 요게 4라고 쳐봐. 그럼 중심각이 같았을 때는 요 중심 부채꼴의 반지름이 4를 2로 줄여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노란 거랑 포개어지지 않겠어? 맞지? 그러면 부채꼴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채꼴끼리는 항상 닮았느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끼리는 항상 닮게 된다. 그리고 그 닮은 비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니까 2대 4, 1대 2 이렇게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6가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럼 이게 보기에서 어떤 쉽게 나오는 문제는 다음 1, 2, 3, 4, 5 중에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걸 골라라고 하면 여기에서 4개만 넣어놓고 하나 이상한 거 넣어놓으면 골라줄 수도 있어. 이해했지? 요건 책이 없어. 정리해놔. 자, 53페이지에 보면 닮은 도형의 성질 이미 지금 좀 얘기했어. 자, 닮은 도형은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뭐 평면 도형으로 가면 일단 평면 도형도 닮은 도형이 될 수 있지만 입체 도형도 닮은 도형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평면 도형에서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하면 2가지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대응각의 크기는 다 똑같다 그랬어. 그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다 똑같고 두 번째는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그 일정하고 그 일정한 길이의 비를 우리는 그 일정한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하느냐?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한다.
이 얘기는 지금 다 한 거잖아. 그지? 자, 입체 도형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정육면체 두 개가 서로 닮을 수 있어. 그지? 그럼 정육면체는 주사위 모양인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 그랬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정육면체는 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평면도형일 때만 대응각이 있는 거지 입체도형일 때 대응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서로 대응하는 면이 존재해. 대응하는 면. 그지? 앞면이면 서로 앞면이 대응하고 옆면이면 옆면이 대응하잖아. 그걸 우리가 대응하는 면이라고 그랬을 때 그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 되는 거지. 대응하는 면이.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변이라고 하지 않고 모서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마찬가지로 일정하고, 그죠? 그 일정한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역시나 우리는 닮은 비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평면 도형일 때랑 입체 도형일 때랑.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설명이 된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합동은 만약에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D, E, F가 합동이야? 그러면 합동인 이 두 삼각형도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합동은 뭐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 DEF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닮은 비로 나타낼 수 있을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봐봐. 얘가 3이면 얘도 3일 거고 정삼각형이라고 쳐볼까? 얘도 3이지. 얘도 3이지.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대응시켜보면 3대 3, 3대 3, 3대 3. 그럼 다 똑같지? 그럼 그건 결국 1대 1이지. 그러니까 합동인 두 삼각형도 우리는 닮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합동인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 1대 1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합동도 닮음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 합동인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1이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변의 길이의 비도 다 똑같을 거다. 이해했지? 자, 53페이지에 예제, 유제 하나씩 풀어보고. 자, 55페이지를 보면 이제 삼각형의 닮은 조건인데 삼각형이 우리가 닮았다고 서로 판단하는 그 조건, 삼각형의 합동의 조건도 있었잖아요. 그지? 합동이려면 뭐 SSS면 SSS 합동이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으면 SAS고 한 변과 양끝각이 같으면 ASA였잖아. 이런 것처럼 삼각형이 닮았다면 그 왜 닮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합동처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면 뭐냐? A, B에 대응하는 거는 D라고 했을 때 요게 이거랑 BC 대 EF, BC 대 EF, 나머지 C, A 대 F, B 이렇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우리는 변은 S라는 문자를 쓴다. 그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한 쌍은 또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또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SSS라고 우리는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똑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써.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닮았는데 SSS 닮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판단의 근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닮음의 종류에는 자, 이런 거 있어.
한 변의 길이 AB 대 DE 한 쌍의 대변의 길이의 비가 하고 또 한 쌍 BC랑 EF랑 같아. 그럼 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비가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끼인 각이어야 돼. 각 B랑 각 E랑 같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변은 S니까 그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의 B 또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각은 A를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닮음에도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는데 SAS 닮음이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으면 SSS 합동이고 닮음이고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SAS 닮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아. 닮음의 종류 중에는 이번에는 뭐냐면 삼각형의 세 각 중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자, 예를 들면 각 A와 각 D가 같고 또 두 각 중에 나머지 한 각인 각 B와 각 E가 같아. 그러면 삼각형의 네 각의 총합은 180인데 두 각이 같으면 자, 봐봐. 얘랑 같고 얘랑 같대. 그럼 180에서 동그라미랑 x를 뺀 게 나머지 각이고 180에서 동그라미랑 x를 뺀 게 나머지 각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각도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삼각형이 두 내각이 같아버리면 세 내각이 모두 같고 그 얘기는 뭐야?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모양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큰 애를 축소시키거나 작은 애를 확대시키면 포개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맞지? 그래서 이랬을 때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닮음을 얘기할 때 A 닮음이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 A가 아니고 A 나머지 각도 같으니까 A 3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야 A 2개만 써도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닮음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닮음 중에 이 A 닮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닮음을 찾을 때 SSS든 SAS든 얘네들은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그림에서 닮은 도형을 찾는다라는 건 A 닮음일 수밖에 없어. 길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삼각형 중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있으면 걔네들은 무조건 A 닮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지? 자, 그럼 거기 예제, 유제 풀어봅시다. 55페이지. 예제 2번 하고 예제 3번은 같이 한번 풀어줄게. 자, 56페이지. 봐. 일단 무조건 푸는 게 아니고, 그지? 이 두 삼각형이 닮았다면 어떤 조건으로 닮았는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SSS인지, SAS인지, AA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각은 크기가 같은 각은 얘랑 같은 거 하나밖에 몰라. 막꼭지 각이기 때문에 같아. 그지? 그러면 AA가 될 확률은 없어. 가능성은 없어. 그지? 각을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각을 하나 끼고 닮음이 되는 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끼인 각이 같다면 이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시켜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 대 이거 가볼래? 이거 대 이거에 가면 20대 10이지. 그렇다면 이거 대 이거에 가면 15대 9지. 그럼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볼까? 4, 5, 20, 4, 3, 10이지. 그치? 3, 5, 15, 3, 3은 9니? 그러면 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 A 2대 ED는 그지? B 2대 EC랑 같다.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5대 3 나왔고 5대 3 나왔으니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B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SAS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닮은 B는 두 삼각형은 5대 3인 거니까 어떻게 비례식을 세운다? 5대 3은 10대 CD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CD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좀 잘 봐봐. 자, 얘는 누구랑 닮았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거 큰 삼각형 ABC랑 얘네 둘이 닮았니? 노란 삼각형하고 빨간 삼각형하고 그럼 닮은 조건이 뭔데? 두 삼각형이 닮았어? 그러면 닮은 조건은 무슨 조건으로 우리는 닮았다라고 판단하면 돼? 자, 봐봐. 한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같잖아. 그리고 각 B는 두 삼각형의 공통이지. 맞지? 그러니까 노란 삼각형하고 핑크 삼각형은 A 닮음인 거야. 두 각의 크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요 안에 속에 들어있는 작은 속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서 큰 삼각형하고 각의 위치가 같도록 배치하면 쉬워.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요 작은 속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서 어떻게 배치하면 요 노란 삼각형하고 같아지냐면 각의 위치가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B지. 요 동그라미 각을 1로 뺐지. 그럼 꼭지점이 A가 1로 갔지. 그러면 D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하고 요 빨간 삼각형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비례식을 세우면 쉬워지는 거지. 그지? 그럼 길이까지 써봐. 요 AB의 길이는 10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는 얘는 아는 게 없지? 그럼 문제에서 BD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비례식 세우는 거 잘 봐. 큰 삼각형에서 AB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BD가 대응해. 그럼 큰 삼각형에서 BC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BA가 대응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대 1이야. 그지?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닮은 도형인 걸 판단하면 속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서 얘랑 놓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이렇게 봐야 잘 보여. 알겠지? 풀어봐.